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초보자 이렇게 번역되는 novice, beginner, newbie, rookie 이 네 단어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Q5 English를 통해서 올바른 영어의 길을 선택해 보시죠. 그 과정에서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먼저 novice, 이것은 약간 구식적 느낌이 나는 표현입니다. 일이라든가 상황에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죠. 우리가 새롭다라고 할 때 쓴 novel 있죠? 소설 말고요. 그때의 표현. 그리고 innovate 할 때 novate 어쩌고저쩌고 중간에 나오는 거 있죠? 그게 다 novice와 같은 개념입니다. 뭔가 새롭다라는 뜻, 전혀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보자는 novice,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intermediate, 그리고 전문가는 expert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럼 beginner는요? 가장 일반적 표현입니다. 중립적이고 무난하게 모든 상황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일이라든가 활동을 시작한 사람을 의미할 때 쓰죠. 그럼 newbie, 이것은 극단적으로 비격식적 표현입니다. new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거기다 be, 끝에 뭘 붙이게 되면 그렇게 썩 격식적 표현은 아닐 수 있는 거죠. 좌우간, 아주 극단적으로 비격식적 표현이다. 의미는 비기너와 동일합니다. 최근에 일이라든가 활동을 시작한 사람 이렇게 번역될 수 있고요. rookie, 스포츠, 경찰, 군대, 교사 조직에서 막 활동을 시작한 사람 혹은 새로 시작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4개의 단어를 보니까 서로 상당히 유사하죠. 느낌이 다르고 격식이 조금 다른데요. 격식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섞어 쓴다 다 알아듣습니다. 단 정확한 느낌은 그대로 가지시는 것이 좋겠죠. 그럼 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하나하나씩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e was a lawyer and novice politician. 그는 변호사였고 정치가였는데 어떤 정치가입니까? 초보 정치자였다 이거죠. I may look like a novice attorney. attorney 변호사죠. 저는 변호사처럼 보인다. 그런데 초보 변호사처럼 보일 수도 있다.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어리숙하고 법률 용어도 잘 모르고 떠벅떠벅대고 그러니까 초보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앞뒤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이런 느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열심히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다른 느낌이 전달될 수도 있겠고요. The class is for beginners. 이 수업은 초보자들을 위한 수업이다. 이럴 때 초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기초 단계, 중급 단계, 고급 단계 할 때 beginners class라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수업 초보자용이다. 초보자 수업이다. 그 다음에 중급자는 intermediate라고 표현하죠. novice 할 때 intermediate 동일하고요. 전문가 또는 고급 과정이다 할 때는 expert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advanced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advanced class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beginner's luck doesn't actually exist. 초보자의 운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데요. 초보자의 운이 뭐죠? 엄청나게 노력하고 그쪽에서 경력을 쌓은 사람이나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를 초보자가 한 번에 거두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달성했는지도 몰라요. 그냥 초보자가 운이 좋아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는 거죠. 그럴 때 beginner's luck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문장에서의 의미입니다. She isn't a newbie like many of us. 그 여자는 우리 많은 사람들과 달리 초보자가 아니다. 즉 우리의 많은 수가 초보자란 느낌이죠. 그리고 이럴 때 newbie를 쓰면 굉장히 비격식적 느낌이 들어간다. 그런데 문장이 비격식적이고요. 또 내용, 앞뒤 상황이 비격식적이라면 아무런 상관없이 쓰죠. 물론 일상에서도 크게 지장 없이 활용될 수 있고요. We got an initiation ceremony for newbies. 우리는 초보자들을 위한 initiation ceremony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죠? Initiation ceremony란 처음에 뭐를 시작할 때 하는 의식, 행사. 그래서 우리말의 신고식에 해당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고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한 경험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군대 같은 곳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뉴비가 그렇게 썩 즐거운 느낌의 표현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고참들이 재롱을 부린다.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한다.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앞뒤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Trusting him was a rookie mistake. 그를 신뢰한 것은
초보자의 실수였다. 국어로는 다 초보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경찰이다. 어떤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해서 체포해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나중에 그 사람이 용의자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됩니다. 그 경찰, 땅을 치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그 경찰이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된 초보 경찰이었다. 그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였다. 그를 신뢰한 것이 He was one of the several rookies in the air that night. 그는 그날 저녁 in the air, 공중에서 있었던 여러 명의 초보자 중에 한 명이었다. in the air? 아마도 in the air이기 때문에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공군에서 비행하는 그 조종사를 얘기할 수 있는데 좌우간 여러 명이 그날 비행을 했던 모양이죠. in the air, 공중에 떠 있다라는 얘기는 비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중에 떠 있다, 비행하고 있었던 초보 조종사 중에 한 명이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문맥은 주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on the air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방송 중이다 라고 해서 in, 전치사 하나 차이 때문에 느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부분 주의해서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초보자라고 번역되는 단어 4가지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섞어서도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쉽지만 반복은 필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흡수해 보겠습니다. immerse, observe. 흡수하다 이렇게 되는 두 표현인데요. 어떻게 의미가 다를까요? 자세히 다음 시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